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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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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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요. 자, 오늘은 우리 동아시아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 이게 아까 선생님이 앞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지. 자, 왜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애들이, 이런 나라들이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역사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다 바꿔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적과 싸우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우리께 맞다고 우기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지? 저기가 상대방이 하는, 우리가 토론을 쓰기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상대방의 말에 허점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의 주장을 근거를 대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이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일본의 역사 왜곡. 일단은 우리 역사 속에 일본이 주장하는 게 바로 독도지, 그지? 이 독도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영유권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나라 거라는 거지. 독도가 자기 나라, 우리 거다. 영유권이란 말이, 우리 거다는 그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독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일단은 신라 지정왕 때, 쌤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사부 장군이, 그 우상국이 있었는데 그 우상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라고 했어, 그지? 우상국이 지금의 울릉도고, 그 우상국 사람들이면 사나운 사람들인데 신라 동해 해안간에 사는 어민들을 자주 납치해 가가지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신라 진흥왕이 이사부 장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우상국을 정벌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사부 장군은 그 사나운 우상국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어떻게 하면 신라군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까 싶어 하고 깨를 낸 게 바로 그 사자머리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조금 약간 쇼맨십을 벌려가지고, 그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상국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항복을 했다고 했잖아, 그지? 그때 우리가 이사부 장군 때에 그 지정왕의 명을 받아서 우상국 울릉도를 점령을 했다. 그리고 이 독도는 울릉도에 이게 속해 있는 섬이란 말이야. 우리가 울릉도가 본섬이고 어떤 큰 섬이 있으면 그 큰 섬 주변에 있는 섬들은 그 큰 섬에 포함되어 있는 섬이야. 원래 그걸 부속섬이라고 해. 부속. 우리가 부속품 하듯이 어떤 부속된 그런 부속섬인데, 근데 일본이 자꾸 지네들 독도를 지네 거라고 우긴다고 그지. 그리고 고려시대에 보면 고려사라는 역사책에서 우상국과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는 우리 영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지, 우리 고려시대 역사서에서 일본 영토에 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인정.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신정국, 동국, 여지, 성남이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이 조선시대의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분을 알아야 돼.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이 분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안용복은 원래 이제 그냥 어민 출신이야. 어민인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의 정부는 에도 막부, 에도 막부란 말이야. 임진왜란 이후에 그 고려 내년째 막부라는 거는 무사 정권을 우리가 막부라고 한단 말이야. 그 에도 막부를 찾아가 가지고
울릉도가 우리 조선의 땅임을 갖다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갖다가 문서로 확답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오고 앞으로는 절대 일본 사람들이 독도와 울릉도에 가서 이렇게 어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안용복이야. 안용복.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조선에 돌아와서는 사형에 처할 뻔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짧게 이야기하면 조금 빠지지만은 짧게 얘기를 해줄게. 원래 이렇게 이제 이 안용복은 이제 이게 부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런 이게 어부 출신이었고, 그리고 부산의 그 동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동래 이제 어부들이 보면 수군으로 이게 수군으로 이제 이게 그 해군으로서 어떤 그런 이제 국방의 그런 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부산에는 외관이란 게 있었어. 외관이 있었거든. 외관. 이 외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일본 관청을 말하는 거야. 즉, 이 조선 시대에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왜구들이 자꾸 우리나라의 이 해안가를 침범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이 막 그 나쁜 짓을 갖다가 저지르니까 이 조선 정부에서는 그 이제 왜구들을 그렇게 방지를, 근데 그 왜구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조선하고 무역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넘어오는 건데 우리는 무역을 금지했단 말이야,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왜구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부산에 한정해서 이 외관을 설치해서 여기서 제한된 무역을 이렇게 하게끔 해주었단 말이지. 근데 이 안용복은 이 이제 외관에 자주 드나들면서 일본 말을 배웠던 거야. 그래서 일본 말에 아주 조금 능통했대. 근데 그러다가 이 한 번은 이 안용복이 이제 동료 어부들하고 같이 울릉도에 이렇게 가서 이제 고기잡이를 활동을 하는데, 울릉도에 보니까 이 일본 애들이 와서 먼저 그 고기잡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안용복이 거기에 화를 내고, 왜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고기잡이 하느냐 하니까 이 일본 어부들이 무슨 소리냐, 여기는 우리가 조상 대대로 몇십 년 전부터 고기잡이를 해왔던 곳이다.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안용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잡아다가 일본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가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거기 이제 일본으로 끌려간 이 안용복은 그 에도 이 이제 막부에다가 그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그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로 달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그걸 문서를 받아왔대. 받아오다가 이제 일본과 우리 부산 사이 보면 대마도 있잖아. 대마도. 거기 대마도를 지나오면서 그 대마도주, 그러니까 대마도를 그걸 관리하는 관리에게 그 문서를 빼앗겨 버렸어. 하라고 이제 빼앗겨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허탕치고 이렇게 이제 온 거야. 이제 허탕을 치고 이렇게 이제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대마도주는 또 이렇게 그 울릉도와 이 독도에서 업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일단은 요구를 했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때 뭐냐면 이제 그 조선의 정책은 공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빈 섬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안 보내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섬을 비우는 정책을 했었어. 공도 정책. 왜냐하면 이때 원래 임진왜란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섬에 그 일본군의 피해를 갖다가 안 입으려고 섬에 막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주민들이 없고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시금 육지로 이렇게 데려오고 섬에는 절대 사람들이 못 살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단 말이야. 공도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대마도주가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요구하니까 일단은 조선에는 일단은 이렇게 아무튼 그때 이게 좀 약간 이게 그냥 그런 어업권 문제로 그냥 이게 조금 막 이렇게 외교적으로 시끄러웠던 게 싫었던 조선 정부는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냥 이렇게 확답을 안 주고 그냥 넘겨버렸어.
넘겨버렸는데 안용복 이 사람이 이제 이 울분에 차가지고 다시금 자기들 동료들을 데리고 다시금 울릉도로 가. 울릉도로 가서 다시 이제 울릉도에서 또 어부 활동을 하는 그 어민들을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 또 일본으로 한 번 더 넘어간단 말이야. 한 번 더 이제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내가 울릉도를 관리하는 조선의 관리다. 그러니까 조선 왕의 명령으로 왔다. 너희들 일본인들이 말이야 이 울릉도인 조선 땅에 자꾸 와서 어업 활동을 하고 불법 어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울릉도에 어업 활동하는 걸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울릉도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은 거야. 거기서 이제 일본에 이렇게 주로 이제 지금 보면 시마네현 쪽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울릉도로 이제 자주 이렇게 그렇게 어업 활동을 하러 나갔던 그 지역이 이제 거기에 제일 높은 이제 관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 관리로부터 알겠다. 우리가 그럼 사과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 활동 금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조선으로 이제 다시금 안용복이 넘어왔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조선에서는 이제 조선 왕실이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야. 일단은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국으로 나갔다 온 죄. 그리고 안 되지. 일단은 국외로 나가면 안 됐었어. 그러니까 일단은 오로지 일단은 그 조선 어떤 정부의 왕실의 어떤 그런 이게 허락을 얻어야만이 일본이나 그러니까 이제 사신들이나 사절단만 외국으로 갈 수 있지. 이 개인적으로는 넘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용복은 일단 개인적으로 외국에 일본에 넘어간 죄. 그다음에 공무원을 사칭한 죄. 사칭한 죄로 해가지고 사형에 이렇게 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일단은 그 중에 또 이게 다른 신하들이 안용복이 일단 죄는 있으나 일본에 건너와가지고 그렇게 어떤 우리의 영토를 확인하고 일본 어떤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이 제발을 앞으로는 울릉도에 어업 활동하러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점은 아주 기특하다. 그래서 그냥 귀양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했다는 아무튼 그런 기록이 조선 숙종계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 안용복이라는 분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는 이제, 그 대한제국 이후에는 이제 우리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하는데 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가지고 독도를 관할하게 해. 이렇게 대한제국 때는 이게 칙령 제41호. 칙령 제41호로 해서 일단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서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1904년 5년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 이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무단 점령을 하지. 무단 점령을 해서 이 독도를 갖다가 이렇게 군사 기지로 활용하려고 자기네들 땅으로 그냥 이게 편입을 자기네 땅으로 일본 땅으로 얘네를 넣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아까 말한 그 시마네현의 땅으로 독도를 갖다가 독도를 그렇게 이제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넣어버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금 이제 독도의 어떤 그런 영유권, 독도의 어떤 그런 이제 권리를 이제 회복을 하는데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독도는 그때 러일 전쟁 때 자기들 땅에 이미 합법적으로 독도가 이미 편입이 됐기 때문에 독도는 지네 땅인데 지금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일 전쟁 당시에 자기들이 그 독도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다 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이제 그 시마네 현에서 그 현 의회에서 뭐 독도의 날,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 말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해요. 부르고 말이야. 막 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그런 것들을 막 하고 했었어. 그리고 또 일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사의 이제 지침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걸 갖다가 이걸 분명히 학생들한테 가르치라는 그런 지침서를 갖다가 발간을 해. 일본 정부가 일본 교사들한테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학습 지도 요령이란 거를 발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종류의 교과서들이 나오거든. 나오는데 그게 보면 이게 정부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정부의 이게 검증을 정부가 그걸 갖다가 합격을 시켜줘야 돼. 근데 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그러한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그걸 합격시켜 가지고 일본 학교에서 공식적인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한단 말이지.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지금 러일 전쟁 때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그 독도를 자기들의 땅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 1905년 당시는 무슨야 우리가 러일 전쟁이고 을사조약이 있던 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그 제국주의 일본이 식민지인 한국한테 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대체적으로 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지배를 했던 지역에가 독립을 하면 식민 지배되었던 모든 땅이 다 다시금 독립이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즉 그 말은 즉 독도까지도 다 다시금 원래의 우리의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땅으로 이렇게 이제 반환되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꾸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지자라고 하는 거지. 왜 한국이 당당하면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안 가느냐? 거기 가서 국제사회에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이 독도가의 주인이 누구 건지를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게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이 일본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갔었어. 괜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싸움 해봤자 이게 문제만 커지고 이러니까 아니 이미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 땅인데 아니 원래 이게 내 건데 자꾸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웃기는 거잖아. 내 지갑인데 동현이가 그 샘 지갑 아니잖아요. 그거 내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경찰서 가서 해봅시다. 당당하면 경찰서 갑시다. 이거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지갑인데 이게 왜 이걸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무시해오던 그런 정책을 펼쳐오다가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일본이 자극적인 반응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와가지고는 우리 그 독도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바뀌어 버렸어. 우리도 이대로 침묵하고 있다가는 일본에 일단은 술수에 일단은 말리들수다 해가지고 우리도 대외적으로 이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대외적으로 민간적으로도 알리고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자라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독도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막 미국이나 전 세계 유명한 그런 이런 시내에다가 광고를 하고 그런 뭐 독도 캠페인을 벌리고 막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일본이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일본의 의도는 그거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자기들한테는 유리한 거야.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단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가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로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이 재판관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행여나 재판관들이 이렇게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일본 편을 들어 가지고 결론이 이상하게 나와버린다면 이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굳이 국제재판소로 가지고 갈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박정희 때는 이 독도 가지고 워낙 말이 많으니까 이 독도 폭파론도 있었대. 그냥 일본하고 이게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부하고 저 시끄러운 독도를 갖다 그냥 폭파해버리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러한 논의도 있었다고 해.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지. 일단은 이제 일본은 일단은 이제 그 독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고 하면 뭐 아다시피 독도에는 일단 주변에 일단은 풍부한 자원. 어떤 그런 이게 어업 자원, 즉 해산물들이 풍부하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양의 어떤 그 불타는 지하자원, 가스 하이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불타는 얼음, 석유, 석탄, 그런 지하 자원들이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매장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하는 순간 원래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우리가 영토는 땅인 영토가 있고 바다인 영해가 있고 하늘인 영공이 있어.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 한 나라의 영토라고 해. 근데 이 섬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밑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제주도가 있고 여기 밑에 마라도라고 있어. 여기에 울릉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독도가 있어. 그리고 일본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대마도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영해가 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영해가 꺼진다고. 근데 독도가 되면 영해가 이렇게 꺼지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바다가 사라지네요. 그렇지. 우리나라 바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부들은 더 이상 그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상당히 큰. 물고기 못 먹어요. 응?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런 이 수산 자원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은 영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주권이 가진 나라는 영토를 양보할 수는 없어. 이 영토 그게 아무리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고 아주 작은 섬이라 할지라도 이 영토는 내 거다. 이거는 그 국가의 민족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갖다가 뺏기는 거야. 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역사 교과서들을 이제 왜곡을 해요. 외국. 아까 말했지만 거기 이제 일본의 그런 일부 우익들 시각. 우익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는데 우익은 뭐냐면 아주 이게 이제 국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군국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익이라 그래. 우익.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지. 이런 우익들의 시각이 반영된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아까 말했지만 집필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고대사를 엄청나게 과장하고 그다음에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일제의 침략으로 조선이 근대화됐다는 이러한 주장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는 싹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것만 더 크게 미화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과서가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주변국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일본이 안 좋아지는 거야.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 한국과의 어떤 그런 주변국들의 관계를 아무리 평화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거에서 역사 문제부터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평화로 이야기할 수가 있냔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뒷면에 이렇게 지도 보면 일본은 아주 여러 나라와 이렇게 영토 문제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어. 여기 보면 저 위에 이제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이거는 지금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쿠릴 열도가 일본 거하고 자꾸 우기고 있고, 이제 밑에 또 이제 이게 이렇게 센카쿠 열도라고 해가지고 이 센카쿠 열도도 일단은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일본이 지금 자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중국이 그걸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돌려달라? 센카쿠 열도로 원래 갔다가. 중국 거예요? 응? 원래 중국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제 중국 건데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단은 위치적으로 봐봐. 일본에 가까워, 중국에 가까워. 중국에 가까워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 원래 이제 일본의 섬 보면 일본의 섬 이렇게 띄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영토. 헐. 그리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로 그냥 암초 하나 넣은 데다가 시멘트를 떨어부 가지고 그걸 섬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우리 섬이다. 아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바다 다 어떤 바다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도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주변국들하고의 어떤 그런 이러한 영토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로 있어.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역사 왜곡. 이거 빨리 해야겠네. 아이고야, 중국 역사 왜곡. 중국 차이나? 이 벌써 시간이 돼가지고 중국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중국도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중국에 보면 지금 중국은 원래 지금 약 한 15억 명인데 그 중에 90%가 한족이고 원래 중국 한족이고 10%가 한 1억 5천 명 정도가 이제 다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소수민족. 근데 이 소수민족들이 차지하는 땅이 중국 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소수민족들은 이 중국과는 아예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독립을 항상 요구하는데 중국으로는 이걸 독립시켜 줄 수가 없는 거야. 독립시켜 주면 이게 중국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독립시켜 주면 동시 또 소수민족들이 대부분 중국 국경 쪽에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이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소수민족들을 갖다가 억압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소수민족의 독립을 갖다가 이 운동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 소수민족들의 역사를 우리 중국의 역사하고 다 똑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다 그냥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역사가 우리 중국의 역사에 포함되는 거고 소수민족들은 중국의 변방이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였다는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 고구려, 발해, 고조선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어떤 지방 정부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있는 그 땅이니까 그걸 갖다가 완전히 역사를 갖다가 지금 바꾸는 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 군데를 뒤에 한번 지도 보면 일단 만주 일대에서는 지도 봐봐 뒤쪽에 뒤에 지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 만주 일대는 우리 만주가 보면 고구려 발해 땅이었잖아. 이거를 동북 공정이라 해가지고 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역사를 자기 걸로 할 거라고 위에 또 북방 공정, 서북 공정, 서남 공정, 남방 공정 이래 가지고 전체 다 이 주변국들에 있는 주변 소수민족들의 역사를 다 자기들의 역사라고 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살짝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걸 독립운동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중국이 영토가 줄어들고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방법이 잘못된 거지. 이 역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사가 다 우리 지방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구려 때 수나라와 당나라하고 싸웠잖아. 그걸 이 동북공정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중국의 중앙정부하고 중국의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서로 내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어? 아무튼 중국은 일단은 국가 통합을 유지해야 되고 소수민족을 통제해야 되고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여러 산업들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공정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동북공정이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역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중국사로 편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의도는 이 중국 그 만주 지역에 사는 조선족을 등의 소수민족을 갖다가 자기들이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앞으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을 풀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든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자. 이 다 같은 학자들이 모여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동 연구 교과서를 집필하자는 그런 이제 제안도 놓고 또는 이제 동북아 역사 재단이랑 또 설립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는 등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정보와 학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 아무튼 이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애초에 말한 이렇게 왜곡된 다른 나라에서 왜곡된 역사 주장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문화라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역사란 거는 같은 문화권, 같은 유물권, 온돌 문화를 중국 어디가 없었지만 고구려, 발해 우리 지금까지도 온돌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그 개성되어 온 게 우리 한반도의 역사인 거다. 또 유물, 무덤의 형태가 고인돌 이런 형태들이 다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과거에 이렇게 근데 지금의 땅이 자기들 땅에 포함되어 있다고 역사까지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우리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